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작년 9월 약속드린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목표 이행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공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주택 공급 촉진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일군 첫 번째 성과입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안식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 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입지와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에 13,5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용산역, 용산공원 등 국민들께서 선호하는 입지 여건을 가진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 정보대, 반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구상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당초 6,000호에서 최대 1만 호까지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호 규모에서 최대 2,500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01 정보대 부지는 토지 정화가 완료된 만큼 계획 수립을 거쳐 28년 착공 목표로 150호를 공급하고 용산 유수지 등 인접부지 약 1,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천에 9,8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9,8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 근접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마사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릉 CC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던 태릉 CC 개발 사업을 유산청의 협조하에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서
총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20만 평을 지정하여 총 6,3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관련 인허가, 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동대문구 1원 1,500호, 은평구 불광동 1원 1,300호, 광명경찰서 부지 550호,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 300호와 함께 군부지를 활용한 강서 군부지 918호, 금천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지 4,180호, 고양시 소재 구 국방대학교 2,570호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총 5만 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청사 복합 개발입니다. 국토부와 재경부는 국유지, 공유지, 공공기관 부지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정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바로 사업이 가능한 곳 1만 호의 후보지를 우선 발굴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후보지는 서울 20개소 총 6,000호, 경기 인천 14개소 4,000호입니다. 주요 후보지를 예로 들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입니다. 정부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과 함께 스마트워크 센터와 같은 비즈니스 시설을 결합하여 미혼 청년 등을 위한 주택 약 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타 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네, 국토부 장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보셨습니다. 기존 계획된 용산 포함해서 6만 호를 공급해서 판교 신도시 2개 합친 유사한 규모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산, 과천, 그리고 태릉, 성남, 그리고 공공시설과 군부지를 이동을 해서 이전을 시켜서 주택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번 대책 보니까 서울 용산 주택 물량 확 늘리고 또 과천의 경마장 등을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 이게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용산에서 추가로 6,100가구를 더 이제 발굴을 해서 총 13,500가구, 어지간하면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그런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물량의 대부분 한 4,000가구 정도가 이제 당초보다 더 늘어나는데 이곳이 이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네. 용산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이게 2028년에 이제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이 요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곳에서도 이제 공급을 한 9,800가구, 거의 10,000가구 가까이 공급을 한다는데 그 경마장하고요, 국군 방첩사령부를 이전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지금 착공 예정일은 2030년 정도입니다. 네, 다른 곳들 서울 도심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봤더니 각종 공공시설을 이전하기도 하고요. 연구원들, 군부대들, 국방대학교 모두 이전에 정말 도심에 집 지을 수 있는데 좀 다 끌어모았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다 합치면은
거의 뭐 50곳 가까이 될 정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유휴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은 영끌 공급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오늘 나온 대책이 도심 내에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도로라든지 지하철 같은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 부담이 이제 없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이 30대 이 맞벌이입니다. 근데 이 맞벌이 비중이 61.5%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네. 전체가 48%인데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무래도 직장과 가까운 도심 근접형 주택 수요가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데 이에 어떻게 보면 부합되는 뭐 주택 공급일 수도 있다. 방향성은 일단 뭐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도심이고 뭐 위치 좋고 정말 여기저기 도심 서울 도심에 좋은 곳을 끌어들여서 좋다. 그리고 청년들 이런 얘기도 좋은데요. 다만 이게 서울 과천 반발 주민들 반발도 좀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허벌판에 어떻게 보면 짓는 것보다 뭐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이제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과천 경마장 쪽은 이미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림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좀 했대요. 근데 이 마사회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태릉 골프장 이게 6,800가구 정도 짓겠다고 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을 했죠. 근데 이게 주민 반발로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국가유산청하고 국방부가 또 유관부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화재 심의를 어쨌든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일단 계획은 2030년 착공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과거처럼 이제 주민과의 어떤 그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지난 대책 이후에 계속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런 공급 대책으로 좀 어떻게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그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이 어쨌든 간에 정부가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냈다. 이 점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급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예, 음. 당장 뭐 가격 변화로 나타나기는 이런 것 같고 뭐 부동산 시장이 이런 공급 대책 외에도 세제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공급 대책 외에 지금 세제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서울하고 경기 남부 12곳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이곳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세를 이제 부활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결정이 되면은 일부 절세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숨고르기로 접어들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아파트는 이제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나 갭 투자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물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나오기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이제 축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주로 이제 고가 주택에 이제 집을 뭐 갈아타기 하시거나 뭐 새로 사시는 분들은 조금 정책 흐름을 보고 나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